대파값이 비싸니까. 아니 대파를 굳이 사고 대파가 안 돼도 실파는 된다고 그러고. 그건 뭐예요? 아니 그 대파를 사고 하는 것 자체가 쪽파는 돼? 아니 그러면 생활용으로 들고 가야 됩니까 우리? 뭐 위조 편차장 우리가 들고 가야 됩니다. 아마 그 빨간색도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판단해요. 빨간색 규제 안 하던데. 그거 갖고 와 보세요. 증거를 갖고 오세요. 얼른 찾아보세요. 다 빨간색 줄은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마우스도 빨간색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 색깔 얘기는 그만하고요. 겜바스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과 함께 40 총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천 전체 선거 판도 흐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심판적인 선거의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교체의 분위기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상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에 대한 또 심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많긴 한데 저는 일단은 오픈을 해봐야 한다. 진정으로 어떤 시민들의 민심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표 금지 기간 전이었었죠. 민주당이 좀 다소 우세였던 여론조사가 쭉 나오고 있었는데요. 막판 변수, 반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막말 논란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의 좀 지지에 좀 탄력을 받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격전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보였던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바닥에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김용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물론 변수는 언제든지 존재하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결과 공표 전까지 나왔던 결과 여론조사를 가지고 시민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자만하지만 않고 그 기조를 좀 굳히기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변수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전 투표율이 30.06%가 나왔는데요. 사실 인천의 투표율 맨날 전국 꼴찌다 뭐다 가장 저조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전국 평균 31.28%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심판론에 대한 작용이다. 일단은 투표율이 높았다는 거라서는 그만큼 정치에 대한 고관여층이 많이 움직였다는 것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고관여층으로 많이 변환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이 돼가지고 이번에 야당을 정확하게 심판해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했던 또 사전투표에 대한 또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55%대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 유리하고 65% 정도 되면은 진보 진영이 유리한 경향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얘기인데 꼭 맞는다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런 기조라면 투표율이 지난 총선 때보다 높은 66%를 넘어서 7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는 어떤 수치상에 그냥 그런 걸 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지금은 그때랑 좀 상황이 많이 틀려졌다라고 판단이 돼요. 기존에는 어떤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불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라는 어떤 제한적인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완전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사전투표율이나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았을 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고령층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게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었다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청년층, 이제 젊은 세대보다는 조금 더 고령층이라든지 기성세대가 사전투표에 열심히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꼭 세대로 나눠서 또 기성세대는 국민의힘이다. 이거는 전 이번 투표는 잘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도 의외로 많이 놀란 거는 오히려 기성세대나 청년층보다 더 고령층의 어르신들이라든지 기성세대들이 우리 민주당에 대한 환호성이라든지 지지 이런 의사를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표심이 꼭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음은 대파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사전 투표소에 갈 때 투표장에 대파를 가지고 갈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표를 선관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파를 들고 많이 가더라고요. 또 무슨 이렇게 명품 가방 종이팩에다가 명품 가방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명품 가방에 팔 놓고 가고 이런 모습도 있던데. 그 정도 우리가 선거 운동 복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예전에
뭐 20대 총선인가 다른 지난 선거에서 어떤 한 연예인이 파란색 모자를 쓰고 갔다고 예. 이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억측을 많이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흔들릴 리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그만큼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진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굳이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이거는 저는 오히려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일단 그에 앞서서 예. 대파를 왜 갖고 가는지 선거하는데 대파를 본인들이 왜- 자유가 있지. 아니, 이제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이 어떤 그런 프레임 정치 스스로 가두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 어째 국가는 지금 선진국인데 어째 정치는 계속 이렇게 후진 네. 정치를 하고 있는 왜 대파를 왜 들고 가냐? 네. 아니 그러면 새마을을 들고 가야 됩니까 우리? 뭐 또 대출 관련 논란 때문에 양문석 후보 뭐 표창장을 그 위조 표창장을 우리가 들고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책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떤 예. 어떤 몰고 가는 정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중도층이나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이런 식으로 퇴색시켜 버리는 순간 예. 저는 정치 자체가 좀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 아니 그 투표하기 전에 저 시장 가셔가지고 대파를 사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런 거에 굳이 대해서 하는 거죠. 아니 대파값이 비싸니까. 대파를 굳이 그렇다고 사고 대파가 안 돼도 실파는 된다고 그러고 뭐예요? 아니 그 대파를 사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쪽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품백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갖고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건 그건 본인의 솔직히 말해서 패션 센스죠. 아니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예. 그분들한테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진짜 우리도 현혹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 우리 안 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 선진 정치를 위해 저희는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냥 장 보다가 대파 가지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거는 좀 색깔로 간다 그러면 그건 녹색 정의당이지 민주당은 아니죠.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예. 그 선관위에서 어떤 그런 규제들은요 항상 있었어요. 뭐 빨간색 부분도 있었고 지금 그거는 당연히 지금 어쨌거나 선관위 자체가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빨간색이 우리가 빨간색이 나왔으면 아마 그 빨간색도 규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빨간색 규제 안 하던데. 대파 논란이 참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얘기해보니까. 갖고 와보세요. 증거를 갖고 오세요. 얼른 찾아보세요. 다 빨간색 줄은 아유 그대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요. 하십니까 지금. 아니, 아유, 여기 참. 스튜디오에도 좀 빨갛게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마우스도 아무튼- 빨간색이네요. 그러네요. 프롬프트는 파란색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 색깔 얘기는 그만하고요. 조국 혁신당 돌풍 불고 있지 않습니까? 표가 분산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 전체적인 부분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건 심판에 대한 정권 심판에 대한 그 기조에서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단이 이만큼 또 그런 부분에서 중도층이라든지 또 이제 좀 개혁을 원하는 개선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이례적이면서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안 좋다고 판단이 안 좋다. 아까 말한 지민 비조의 효과 네. 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뭐 저는 일단 조국 혁신당 자체가 중도층에서 굉장히 열광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판단되진 않아요. 저는 민주당의 어떤 그 전통 지지층 거기 그분들이 많이 그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예. 되고 그로 인해서 여론에서 어떤 반응이 어떤 중도층에 좀 어떤 영향이 끼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격전지 얘기 좀 해볼게요. 인천 지역 명령대전 있는 계양구 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와 여권의 잠룡이 맞붙은 명령대전 승자 누가 될 거로 보십니까? 뭐 아이고, 하시면서- 당연히 아니 이거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제가 원희룡이 이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왜 얼마나 이긴다? 그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한 15% 이상으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15% 이상 두 자릿수를 네. 그냥 큰 격차로 이긴다. 네. 이재명 대표가 15%는 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시네요. 아니 그 계양구에 어떤 재개발 지역 이름도 잘 모르시고 네. 요즘에 또 일하는 척을 좀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15%는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제일 어려운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동구미철 그 의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아. 변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김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 거기는 솔직히 윤상현 의원이 텃밭이에요. 보수 텃밭 아니고 윤상현 의원이 텃밭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치고 올라왔다는 거는 저는 뭐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원희룡 장관께서 승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연수구 한번 감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또 정승현
후보와 박찬대 후보 간의 맞대결이 됩니다. 지금 박찬대 의원께서 그 연수구 갑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많아요. 왜냐면 8년 동안 하신 게 없어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승현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굉장히 높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비등비등하고 참 초박빙의 싸움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래도 시작을 시켰으면 한번 중단 없이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 박찬대 후보에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 전체 의석수 어느 정도로 예상된다 얘기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이번 몇 대 몇? 잘하면 잘하면 열심히 잘하면 한 5석 정도. 과반도 안 돼요? 왜냐면 정말로 뭐 지금 인천 시민들의 어떤 심판이라면 달게 받을 그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정말로 제가 한 가지 딱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우리 시민분들께 많이 못하는 건 많지만 정말로 진짜 단 한 번만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또 한 번만 주신다면 좀 어떤 다 협력을 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과장 아니 자신감이죠. 14대 0 이고 싶습니다.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근접할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유권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하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인천시의 김대영, 김용희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